일단 에그카페 24의 장점은 맛에 대한 충실도가 있습니다. 맛에 대한 충실도라는 것은 원두를 일단 좋은 걸 써야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밥으로 만약에 비유를 한다면은 이게 일반 밥이냐 뭐 고시깔이냐 뭐 밀키킨이냐 어느 뭐 비싼 그런 거에 대한 가치가 원두에도 부여가 됩니다. 가격이 어느 정도 준한 거야지 맛이 나오겠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전 프리미엄급 전문점들이 쓰는 프리미엄급이라고 하는 그런 원두를 고수를 하고 그거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많은 커피 머신기를 납품을 하고 원두를 공급을 해온 오랜 이력을 가지고 있죠.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맛이 어떻게 기계가 분명히 보면은 어, 다양합니다. 기계가 한두 가지 있는 게 아닐 거예요. 뭐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사실 커피 머신기도 다 그렇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이 쓰는 게 따로 나눠져 있긴 한데 이거를 약간 저희가 먹는 밥으로 이제 약간 대체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비유를 해드리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는 쌀이에요. 그 다음에 쌀에 대한 품종이었죠. 근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밥을 짓는 방법에 있어요. 보통 저희가 전기밥솥에 하면 밥이 좀 맛이 떨어지잖아요. 보통 좀 요즘 완전 신형 말고요. 조금 옛날 걸로 치면은. 근데 이제 압력솥에 하면은 되게 윤기가 나면서 되게 맛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요런 거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온에서 뿜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압력솥 같은 경우에는 100도가 아니고 130도의 그 스팀 상태가 돌면서 130도를 만드는데 거기서 이제 밥을 짓는 그런 게 되는데 이제 커피 머신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물을 끓여주는 히팅을 해주는 게 있대요. 근데 이제 그 영역하고 압력으로 펌프가 밀어주는 거가 아까 말씀드렸던 압력솥과 비슷한 원리를 갖게 돼요. 그 원두의 맛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제 거기서 이제 좀 유럽에서 쓰이는 고가 장비들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천천히 나오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업소다 보니까 회전율이 굉장히 중요해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이 그 편의점보다는 훨씬 더 맛있고 물론 원두의 그 커피 맛은 전문점 스타벅스 정도 수준급의 원두의 맛이 나오고요. 커피의 맛이 나오고요. 그것을 이제 무인 카페로 가격으로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요. 그러니까 편의점 거보다는 당연히 우월하게 맛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전문점의 맛이 나오니까요. 그게 나오는데 무인 카페로 하면서 이제 그 요즘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비대면이나 이런 거에 그 상황에 맞는 중간점을 찾은 그런 창업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 보통은 이게 1층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저희가 창업을 한다. 사실 뭐 지금 뭐 저도 이제 뭐 장사를 하는 게 한 두 개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있긴 한데 사실 요즘 뭐 창업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참 요즘 여건적으로 참 안 맞습니다. 뭐 주변에 뭐 프랜차이즈를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몇 명 있는데 참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그 사업이라는 게 어느 순간마다 그 골든 카드가 나올 때가 이제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
그 빛을 보는 골든 타임이 나오는 시기가 있는데, 원래 그 좀 상황이 안 좋을 때 그 열쇠를 푸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사실은요. 시기 때마다 그걸 찾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일단 한 가지를 소개를 하나 해드리려고 합니다. 요건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유튜버 같은 걸 많이 보게 되면은 뭐 이제 애들 뭐 스터디 카페를 해서 스터디 카페처럼 약간 좀 애들이 이렇게 싼 맛에 이제 먹으러 왔다가 이렇게 가고 뭐 그런 스타일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좀 이제 뭐 좀 안 치워서 좀 뭐 그거 치운 거에 대한 그런 부분도 말씀을 하시고, 뭐 노숙자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사실 뭐 노숙자가 들어오는 거는 뭐 어느 매장이나 다 그건 겪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저도 뭐 여기저기 뭐 다니다 보면은 뭐 일부러 이렇게 뭘 해달라고 방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뭐 저기 제가 저희 동네에서 봤던 거에서는요, 뭐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그거는 운이나 상황에 따라서 좀 그런 거가 당연히 발생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물론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좀 대처를 잘 하셔야 되겠죠. 예. 그거는 뭐 온라인 그게 무인이라고 해서 꼭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꼭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무인 카페 한 B급 상권, 약간 외곽지, 월 100만 원 이하 되는 곳, 이런 거를 지금 계속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요거에 대해서 한번 풀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저희가 보통 1층에다가 매장을 못 내는 뭐 그런 아이템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사무실을 못 낸다든지, 뭐 사무실을 1층에 내기가 보통 어렵죠. 월세가 세니까요. 근데 무인 카페는 1층에 가긴 해야 돼요. 그럼 1층은 사실은 문이 두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봤을 때 뭐 꽃가게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방 뭐 이렇게 좀 약간 보여줘야 돼서 1층에 놔야 되는데, 약간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 메인에 가기가 좀 가격 경쟁력을 못 만들 것 같고, 이런 업종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평수는 많이 안 차지하고요. 이런 거랑 겸비를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무인 카페는 보통 한 이제 뭐 기계 놓을 수 있는 공간하고 테이블 뭐 한두 개만 딱 있으면은 사실 하는 데는 뭐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2층이나 3층, 4층, 5층 이런 경우에 사무실을 많이 차리는데, 만약에 이제 한 가지 이제 뭐 제가 예를 들면 명함을 디자인을 한다고 만약에 가정을 해볼게요. 뭐 전단지나 이런 거요. 거의 그런 거 하시는 데는 1층에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대체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주요 상권 어느 정도 되는데 그게 있을 확률이 없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때 그런 1층을 얻게 되면은 렌트 프리를 좀 많이 줘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요. 왜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월세를 줄이면은 이제 한번 복구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렌트 프리를 많이 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렌트 프리를 뭐 저도 매장 하나 얻었던 게 한 5개월 정도 받았었어요, 앞전에. 지금 뭐 끝나긴 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1층 매장 많이 점포 임대 많이 나온 거 많거든요. 그러면은 뭐 1년까지도 받을 수도 있어요. 1년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 1년은 받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1층에다가 꽃가게나 뭐 아니면 온라인 사업을 한다, 아니면 뭐 전단지나 뭐 이런 걸 한다, 뭐 이렇게 번외수로 뭐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걸 같이, 아니면 제가 뭐 1층에다가 사무실을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반을 쪼개서 안쪽은 사무실로 쓰고 바깥쪽은 무인 카페로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장점과 단점이 교류를 하면서 그거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준다는 거죠. 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만약 꽃가게를 하는데 꽃가게는 거의 평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인 카페 쪽에다가 꽃을 디스플레이한 거를 약간 보여주면서 광고를 하는 거죠. 뭐 아니면 거기다가 온라인 쇼핑몰 주소를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제가 공방을 해요. 그러면 지갑을 만들든지 핸드폰 케이스를 만드는데 그거를 무인 카페에 왔다가 그냥 나에 대한 예술 작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그 사이트 하나 간단하게 너무 광고처럼 안 하고요. 그러면 이중 효과를 분명히 얻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영역에서는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전복을 시키고 사업화로 만들어서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처음부터 엄청 고매출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예를 들면은 안 나와서 이제 사실 그 손익분기점까지 가는 시기나 어느 정도의 그 좀 광고가 되면서 이제 좀 알려지는 시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조금 안 나왔을 때 내가 여기서 사무실을 하면서 또 번 돈이랑 이거랑 하면은 1년 렌트풀이 받는 동안 충분히 이거에 대한 불안이나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60잔밖에 못 팔았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 이제 뭐 나는 한 2, 300만 원 생각했는데 이제 100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관리비 내고 뭐 하고 하니까 별로 그렇게 재미가 없네. 근데 내가 또 사무실을 해요. 옆에 있으면은 또 관리가 된다는 거죠. 가끔씩 가서 보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게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이렇게 되면 뭐 컴퓨터 놓고 그냥 뭐 간단하게 온라인 판매 같은 거를 하는 사람이다. 아니면 뭐 그런 관리를 하는 쪽이다. 아니면 그냥 사무실이다. 아니면 뭐 나는 뭐 사무실을 아주 조금 쓰는데 또 그러면서 나는 투잡이나 쓰리잡을 더 하고 싶다. 그럼 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죠. 거기서 뭐 갖다 놓고서 뭐 온라인 쇼핑몰도 거기서 사무실에서 하고 거기서 번외로 내가 예를 들면 꽃가게도 하던지 아니면 뭐 거기다가 이제 무인 카페까지 하면은 투잡, 쓰리잡 이렇게 만드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은 리스크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면 망합니다. 뭐합니다. 항상 돌파구라는 건 찾기 위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한번 집중을 하고 한번 찾아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은 저 일단은 오늘 얘기는 한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예.